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데요. 최근에 육아휴직 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한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법정 휴직을 의미하는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육아휴직이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고 해도 사실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다녀오면은 내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고 난 다음에 대체자가 업무를 하고 있어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한테 회사가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인사 발령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노무사님,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회사 엘사라고 할게요. 이 회사는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약 1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엘사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각 지점의 조직 체계는 사원, 담당, 파트장, 매니저, 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직책은 과장 직급 이상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 대리 직급 직원도 임시로 매니저 직책을 맡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발탁 매니저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A씨는 대리 직급의 발탁 매니저로서 점포의 생활문화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돌아올 시점에 이미 과장급 대체 근로자가 생활문화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L사는 A씨를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식품 코너 냉장 냉동 영업 담당으로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해당 인사 발령에 대해서 A씨가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일단 부당전직 신청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L사의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L사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1심이랑 2심 모두 부당전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사님, 원심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걸까요? 원심에서는 A씨가 수행한 매니저는 원칙적으로 과장 이상 직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발탁 매니저라는 직책은 임시 직책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발탁 매니저로서 인사발령을 받았다가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서 애초에 발탁 매니저가 임시 직책에 불과하므로 A씨를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발탁 매니저로서 추가로 지급된 수당의 성적 및 액수를 볼 때 해당 수당을 안 받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A씨가 휴직 전에 맡았던 생활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에 맡게 된 냉장 냉동 영업 담당 업무는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이런 거에서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같은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먼저 생활문화 매니저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에 반해 냉장 냉동 영업 담당은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식품의 발주와 진열,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니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지만 영업 담당은 인사평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도 발탁 매니저라는 제도가 L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발탁 매니저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시 발탁 매니저 직책이 부여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발탁 매니저 직책이 L사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이나 시혜적으로 부여된 그런 임시 직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문화 매니저와 냉장 냉동 영업 담당 업무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L사의 전직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은 육아휴직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을 하는 직무로 인사 발령을 하더라도 기존에 담당한 업무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변경된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 발령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런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 굉장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실제 해당 자리에는 대체 근로자가 투입이 돼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휴직자가 복귀하게 되면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회사에서는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육아휴직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육아휴직 복귀한 직원의 배치와 관련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과는 달리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 본인의 위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좀 더 복직 후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육아휴직의 불리한 처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블로그에서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